오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시마론 실적 전망 줄 하향 반도체 겨울 현실화되나. 오늘 반도체주 가지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예상보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인텔, 마이크론 등의 실적 전망 줄 하향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최근에 마이크론 쪽의 발표를 놓고 블룸버그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경고가 전 세계 반도체 수요 붕괴를 증명하는 가장 최신의 증거다. 수요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좀 무시무시한 그런 또 단어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떨까요?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반도체 쇼크로 인해서 지금 무역 적자가 또 77억 달러, 열흘 만에 77억 달러가 무역 적자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출 지향 국가고요.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또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이 이제 수출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지금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이런 이제 중요 반도체 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한 4% 이상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여파가 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또 이제 원자재 값 상승, 뭐 공급망 교란과 대란 이런 부분이 이제 엮어지면서 수요 부분이 주춤하고 있다.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뭐 가게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이 미치면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3분기에는 이제 D램 가격이 한 15% 빠질 것이다.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예상되고 4분기도 이 부분이 연장선에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뭐 재고 부담도 또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투자 부분이 이제 약화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암울한 이런 전망과 엮어지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현재 상황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쪽에서 실적 전망 하향을 내놓은 그 업체들의 수치들을 보면 어떠세요? 네, 지금 침체기에, 반도체 침체기에 이제 입문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 6월하고 8월 달 매출 전망이 한 68억에서 한 76억 달러인데 요것도 지금 요거보다 더 최밑단으로 지금 65억 달러까지 지금 낮을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인텔도 지금 공급망 차질 및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악영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하회하면서 최근에 한 주가가 8%까지 빠지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이제 2분기 매출 전망이 이제 17% 하향해서 67억 달러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미 지금 나온 곳들도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에 이제 77조 이익을 매출을 이제 이뤘고요. 영업이익도 14조인데 거기서 D램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한 10조까지. 그래서 예상외로 이제 선방을 많이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4분기가 이제 중요하죠.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동기 비해서 한 15% 정도는 빠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 정도 이제 또 하락한 13조 4천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제 SK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SK 하이닉스는 좀 더 우울한 부분인데요. 전년 동기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5.6% 빠질 것이다 예상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모든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영업적인 부분에 타격이 좀 더 크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그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 SK 하이닉스가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업 영역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디램 반도체 업황 부진에 타격을 가장 크게 네네.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선방했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우리 기업들도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겨울에 다시 한번 진입하고 있다는 의견들로 쭉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이고 또 금리 인상이 됐고요. 이제 러우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원자재값 뭐 상승, 뭐 공급망 교란되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또 공급이 과잉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가계 모든 게 부담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직장인들 같은 경우 통계상으로 60% 이상이 넘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 다음 달 월급 보기 전에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게 뭐 미국도 우리나라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급여는 그렇게 그다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뭐 노트북도 교체하고 싶고 스마트폰도 교체하고 싶고 뭐 가전도 교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수요 욕구는 소비 심리는 높아지는데 신제품도 나오고 뭐 가장 뭐 제품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신제품도.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이다 보니까 지갑은 뭐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가게도 소비가 줄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매할 것들도 많고 그러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교체 주기가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소비자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산업 및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약화되고 수요 감소세 이 부분이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영향으로 해서 매출 부분이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또한 이제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위축이 되고 부담되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 부진의 전반적인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치포 동맹을 갖다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왜 그럴까요? 중국의 부상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이 너무 이제 치고 올라오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중국은 또 미국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이제 그런 무역 갈등 및 외교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미국이 이제 치포 동맹,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분업화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급부상 부분을 갖다 견제하고 막기 위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제 8월 말까지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환경이 또 둘러싸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복잡하고 양상이 이제 미묘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부분이 이제 이 반도체 실적 부진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반도체 쪽으로 부정적으로 좀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반도체 관련한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 지금 반도체주의 주가의 조정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6만 원 선 내외에 오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메모리 겨울, 작년 여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메모리에 겨울이 온다. 외국계에서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뭐 선방하고 양호했습니다. 그때 실적 부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아무래도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들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똑같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는데 재고도 이제 증가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거래가도 더 하락할 것이라고 아까 디램 가격 3분기 전망을 해주셨지만 그 트렌드 포스에서 3분기 디램 가격이 13에서 18%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겨울이 현실화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이제 컴퓨터 관련한 역사에서 45년간 지금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약간 중간에 이제 약간 굴곡이 있긴 있었지만 네. 그래도 45년 역사 동안 이렇게 고공행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점 한계치에 온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수요, 재고, 또 공급 과잉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가격도 이제 떨어질 것이고요.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전반적인 이런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외교적, 지정학적, 무역 갈등 또 이제 탈세계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분야 이런 기업들한테는 겨울이 현실화됐다, 오고 있다. 이제 이 8월이면 이제 3분기 아닙니까? 3분기부터 어쨌든 12월까지는 이 상황이 전개되면서 추세가 어려움의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수치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메가토금 악재, 인플레이션 말씀드린 이제 원자재 이런 부분 재고, 수요, 가격 이제 하락 이런 복합적인 때문에 앵커님 말씀 부분이 같이 상황이 맞물려서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육성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서명이 나왔습니다. 그 공식적인 그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 반도체 법인데 이걸 지난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또 공포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항하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선포하는 계기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굴기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 일어선다는 뜻이거든요. 예. 누워 있는 모습에서 일어선다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은 손톱만큼보다 작은 이런 이 반도체 이 기기가 이 전 세계 모든 이 지구인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첨단 무기부터 모든 국방과학 모든 부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그동안 약간 이제 등한시하고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서도 약간 이제 투자도 좀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고 이 반도체 부분을 놓치다가는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중국의 굴기를 갖다가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치포 동맹에 의해서 이제 연합해갖고 이제 무역 부분도 앞서고 중국을 올라오는 부분을 이제 억누르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로 나가는 이런 저변의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527억 달러의 보조금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된 여러 섹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앞서가고 이런 이제 중국을 갖다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미국을 갖다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최첨단 국가로 다시 도약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숨은 내포가 있고 그 바탕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표한 듯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반도체 업황은 반전이 가능할지 국내 기업의 수혜가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0년에 걸쳐 갖고 이제 미국에 1921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252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최태원 회장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 갖고 22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이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해줬으니까 그만큼 또 수혜를 줘야겠죠. 반대급부로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 투자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그 반도체 다시 예전의 그 패권 되돌아가는 다시 이제 찾아오려는 그런 틈새 안에서 투자를 하면서 실익과 수혜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이제 투자에 의한 매출 이런 부분이 또 실적으로 연결돼서
지금 어려운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그나마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좀 딛고 이런 어려움을 일어설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 투자가 아니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를 드라이브를 걸게끔 미국 쪽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는 도움이 되고요. 예, 업황 반전의 어떤 계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이 미국의 반도체법을 보시면 그 법안 안에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같은 우려 국가들에게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시설을 이 4개 국가 안에 짓거나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안이거든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한쪽 편을 완전히 들게 되는 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뭐 이게 좀 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입는 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그 사이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또 껴있고 샌드위치 입장에서 또 우리 국가의 수출 지향적인 우리 국가의 이제 먹거리 가장 중요한 이제 반도체 부분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특혜 이제 뭐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당근만 주겠습니까? 또 채찍도 같이 주겠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죠.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과 세제 혜택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나 지금 아시겠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탈세계와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는 또 이제 이해관계에서 손을 잡고 또 이제 중국에 줄을 서는 국가도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예전같이 패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영향력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너무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오고 러시아도 또 그렇게 좀 러우 전쟁까지 벌리면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이렇게 막 말 한마디면 이게 통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니게 됐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부분에서 부상하고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신에 투자하는 대신에 가드레일 조항을 이제 내세워서 너희가 투자하면 우리도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약간 이제 적대 국가죠. 뭐 이제 중국, 러시아,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마라.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소 조항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도 중국에 좀 투자돼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쉽게 또 풀어갈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국익도 따져야 되고 기업의 실익을 따져야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미국 편에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운명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참 복합적으로 좀 맞물려서 돌아간다. 여기서 또 이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잘 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과 실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중 반도체 패권이 격화됐을 때 기존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 같은 경우는 가동이 제한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도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사드 보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드 설치해갖고 뭐 중국에 진출했던 뭐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철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예상 흘러가는 거는 봐서는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에 따르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또 이제 미운털이 바뀌면은 중국한테 그만큼 대가를 또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근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매출이 이제 중국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중국하고 이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거기를 잘 좀 피해 가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의 패권 전쟁일 수밖에 없고요. 1위 국가의 그 어떤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중국을 좀 배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18년부터 이제 관세 전쟁으로 불거졌고 지금은 다시 반도체 그리고 또 어떤 군사적인 마찰로까지 해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연중에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데 칩4 같은 경우도 은연중에 배제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같은 어떤 동맹 국가들끼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의지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칩4 예비 회의에 최근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견제해야 될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칩4 동맹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미국, 우리나라, 대만, 일본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가죠. 예.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본은 이제 소재 공급을 맡고 대만과 우리는 이제 제조하고 생산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쳐갖고 중국의 굴기를 꺾고 대항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갖고 유통을 갖다가 서로 잘 해서 서로 이제 실익을 얻자라는 이제 저건데요. 근데 거기에 안에 들여다보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서 이제 실익을 얻을 수 있겠으나 지금 뭐 아까 전에 언급드린 대로 사드 보복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나온 바로는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또 중국 쪽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비해서 움직이는 외교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복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이제 사드 함재 유통 쪽 부분이 많이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풀어지는 게 이제 예전하고 좀 틀리 문화라든지 콘텐츠, 원자재 유통 이런 부분까지 또 파급 제재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지금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된 격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 흘러가는 기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이 예전처럼 강경하진 않아요. 네. 불만은 있지만은 약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그래 좀 뭐랄까 약간 이제 느슨하게 예전보다는 좀 풀어주는 그런 눈치가 보이는 것 같고 차라리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서 그 안에서 칩4 동맹을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중국과 마찰이라든지 중국의 보복 부분을 갖다 사전에 좀 차단하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명청 교체기 아실 거예요. 이제 광해군의 외교 역할 중립적으로 잘 풀어가서 이제 큰 그 국난을 막았듯이 네. 이것도 역사적 사례를 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요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좀 피해가는 우리의 실익을 얻어가는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아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네, 강경하지 맞습니다. 않게 네. 대응을 하면서 칩4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한다면 중국 쪽에서 이야기하길 우리나라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최근에 이 공산당 관련 기관지에서 또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지정학적 위기 시기에는 좀 대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요.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데요. 삼성전자가 도로 5만 전자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소식에 따라서 6만 원을 조금 돌파했죠. 예, 지금 한번 볼게요. 네네. 6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요. 6만 100원 선에 현재 0.5%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수급이 엇갈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발표에 보면 주당 순자산가치 BPS죠. 요게 이제 1.13배로 과거 이제 급락된 1.10배에 근접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네. 구간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또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좀 뭐 그런 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증시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외인들도 더 이상 뭐 이제
공매도를 많이 주관하긴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공매도를 하는 이제 명분도 없는 거고 미증시도 살아나고 수급 부분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갖다가 좀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상은 앞으로 반도체가 어렵긴 하나 그래도 매수 관점, 이 BPS 이런 거 지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담을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상당히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합니다.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부분을 갖다 이제 많이 매도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니까 기관 입장에서 기관은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하고 이제 외인하고 투자 형태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기관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손실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처럼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좀 물리더라도 장기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금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 전망이 좀 암울하다 싶으니까 매도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약간 좀 엇갈린다. 외인들은 좀 들어오고 기관은 파는 이런 이제 양면성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양면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처한 그 입장이 서로 다르네요. 예, 외국인 쪽의 비중을 보시면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0%입니다. 49%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결정이 나왔는데 주가 긍정적인 효과 기대하십니까? 네, 이건 뭐 전혀 마이너스 될 게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면 복권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복권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보면 이제 취업 제한이 걸렸어요. 경제 가중 처벌법에 이어서 5년 동안. 이 부분까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신동빈 회장도 나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 사면만 됐고 왜냐하면 취업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데 장애물이 해소됐다. 그래서 복귀를 해서 원활한 의사결정 뭐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 상황이나 반도체 시장이나 모든 부분이 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수장으로 복귀해서 현명한 의사결정하고 또 기업의 활력 또 시너지를 줄 수 있고요. 기업 내부에 또 이제 어떤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의사결정에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될 요소가 전혀 없다. 네. 플러스 되고 이제 주가에도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 아직은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우울한 어떤 투자 심리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어떤 업황 부진의 끝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반도체 부분도 하반기 좀 암울하고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까 전에 이제 BPS 삼성전자 그 부분도 지표를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이 분명히 이제 어렵긴 하지만은 저점 매력 구간은 맞습니다. 외인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또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으로서 이제 분할로서 현금 비중이 있다면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장비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윤 정부 같은 경우 지금 큰 이제 초강력 지원 사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반도체에 이제 340조 원 정도 투자하고요. R&D도 지원하고 설비 투자를 유도해 갖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 좀 보신다면은 이제 장비주 쪽에 장비주 관련 물론 이제 기업들도 분석하고 어떤 회사가 더 우량인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내셔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주에 네. 투자하시더라도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우니까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분석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뭐 연말까지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뭐 단기간에 이게 지금 뭐 모든 경제 상황, 증시 상황 모든 악재가 지금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든지 정점에 온 게 뿐이지 지금 이제 반전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셔야지 뭐 단기간에 이제 단기성 수익을 내고 간다는 거는 조금 네.
환경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거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이야기해 왔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이런 반도체 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해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더 부각해서 보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탑픽으로 혹시 종목이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 정도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원익 IPS. 그렇죠. 예.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순간 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매출도 보고 재무도 보시고요. 그 기업의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가 흘러가는 시장에서 장비 관련해서 어떠한 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요. 곁들여서 그 안에서 잘 분석하시며 접근하시길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이 또 매수를 650억 원 정도 보여줍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전기전자 쪽에 들어옵니다. 어제는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보합권 혼조고요.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주는 쉬고 다른 앵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